이 수술을 해서 효과를 1년 이상 본 분도 없어요. 트임 시리즈의 마지막 미트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트임 시리즈 영상들을 보시고 완벽하게 마스터하셨다면 이제 주변 친구들과 성형에 대해서 수다를 나눌 때 눈 성형에 대해서는 해질자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에 대한 결정은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누가 눈 수술이 잘 됐니? 나도 저기 가서 저렇게 할란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결정하시면 큰일 나요.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자연스러운 성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미트임 시작하겠습니다. 미트임은 함부로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효과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예 너무 심하거나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미트임 수술을 단독으로 시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수술을 해서 효과를 1년 이상 본 분도 없어요. 이 수술은 아래 눈꺼풀의 바깥쪽, 그러니까 외양각보다는 약간 안쪽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의 효과는 아래쪽을 살짝 끌어내려서 눈을 조금 더 크게 보이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게 해준다고 많이 광고하고 있지요. 눈꼬리 가장 바깥쪽이 아닌 눈동자의 살짝 바깥쪽을 아래로 당기다 보니 아래 눈꺼풀의 눈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미트임 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재수술을 많이 하는데 둘 중 하나예요. 1년쯤 지나니까 다 풀려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게 아래로 붙들려서 눈꺼풀 모양이 이상하고 눈이 찌그러진 것 같고 눈꺼풀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눈물이 줄줄 흐른다. 아주 극단적이죠. 냉탕, 온탕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있으면 그래도 좀 효과가 있을 텐데요. 이게 다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뒤트임은 외양각 인대를 옮기는 수술이었죠. 외양각 인대는 원래 눈꼬리를 붙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옮기면 다른 방향으로 붙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미트임 부분은 원래 당기는 게 없어요. 없는데 그걸 억지로 만들어 놓으니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겨 놓은 실이 풀려버리거나 아니면 눈꺼풀이 꺾여버리는 거죠.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예쁜 라인이 무너져요. 아래 눈꺼풀이 당겨지니 눈꺼풀을 이렇게 까내리면서 매동할 때 그 눈이 되기도 하고요. 피치가 하고 있던데 삼배간이라고 해서 검은 눈동자의 아랫부분 흰 눈동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직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아래 눈꺼풀에 이 곡선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를 살짝 내려서 그 곡선을 만들어 줘야겠죠. 대부분 눈꼬리가 올라갔다고 해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눈매의 모양은 뒤트임으로 외양각의 인대를 옮겨서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결정을 지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눈꺼풀의 구조니까요. 그래야 탈이 안 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부분이 직선인 분들은 뒤트임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엄청 잘 조절해야 되겠죠. 너무 당겨지거나 아예 쓸모가 없지 않게요. 그런데 저는 진짜 저기가 그냥 직선인 저런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있긴 하겠죠. 아무도. 보통 미트임은 뒤트임 보조 역할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트임을 통해서 눈매의 모양과 다른 모든 것을 결정 지어놓고 말이죠.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강하게 붙여놓은 뒤트임 고정도 자꾸 눈을 깜빡거리면 잡아당기거든요. 그래서 광고에서 보이는 뒤트임보다 좀 더 바깥쪽에서 아래쪽 45도 방향으로 미트임을 해서 뒤트임 고정을 강화해 줍니다. 실제 사람의 눈꺼풀에도 보면 훨씬 깊은 안쪽에 이 방향으로 붙들어주는 구조물이 있어요. 뭐 이거랑 딱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더 걸어주면 단단하게 붙어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용도 이외에 미트임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뒤트임의 보조 수술로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트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나요? 성형외과의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신중한 수술 당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